그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듯이 그 누가 죽이려고 해도 살아남는 그런 꿋꿋한 정치인, 멋진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에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조금 전 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는 걸로 확정했다면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표직 연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이제 출마를 다시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조금 전 최고위원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우리 최고위원님들의 협조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만 무사히 임기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한 야당 지도자로서 이 누란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안위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적 죽이기죠. 가장 강력한 야당 지도자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리스크를 만들어서 제거해야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집권 여당과 검찰 이런 데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듯이 박정희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이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망해가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IMF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역시 엄청난 일을 참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죄를 무조건 뒤집어 씌우고 뭐 좀만 나오면 바로 기소하고 또 그쪽 뭐 비슷한 단체에서는 무조건 고소하고 그러면 검찰은 기소하고 재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대표 잡아가세요 하고 찬성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일까지도 모두 다 겪어낸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다음 대표 역시 반드시 연임을 해서 강력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을 위한 민주당 국가를 위한 민주당으로 한번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하고 그리고 대권에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는 일에 이재명 대표는 앞장서야 합니다. 본인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일 많다고 뒤로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내보이고 다음 대표에 또 출마를 해서 또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 나라를 나는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비전도 함께 멋지게 제시해 주시고
윤석열과 어떻게 싸워나가겠다는 것도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듯이 그 누가 죽이려고 해도 살아남는 그런 꿋꿋한 정치인, 멋진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력한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임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동안에 민주당을 잘 이끌어오면서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은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해왔습니까?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이제까지 삐대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야 예상대로 상임위 7개 그냥 받을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총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그래, 7개라도 우리가 그냥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굴욕적인 합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굴욕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다들 이 박찬대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다 불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회동이 그랬지만 민주당 측에 아무런 추가 양보나 협상한 제시가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받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7개라도 그냥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는 있겠죠. 본인들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끌어 왔는데 지금 자존심 따지고 7개라도 주면 덥석 받아야지. 만약에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다 민주당이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망해가는 윤석열 정부를 더 망하도록 가속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맡았어야 돼. 그래서 이걸 완전히 빨리빨리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이들이 또 그거 좀 이렇게 받쳐보겠다고 7석을 또 가져갑니다. 그동안에 통판 건 뭐예요, 그럼? 아무 이득도 없이 말이야. 사람들이 자존심도 없나? 18개 그냥 다 민주당한테 하라 그러지. 하여튼 그렇게 되면 사실 모습은 좀 우습게 되죠. 18개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한테 다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러지만 국민의힘이 만약에 끝까지 저렇게 통을 파고 있으면 18개를 빨리빨리 상임위원장을 다 해서라도 국회를 정상적으로 굴려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에 18석 다 민주당이 가져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3선 이상 많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원장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위원장도 한번 못 해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역 구민들한테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잘 받았어요. 잘했어. 아주 현실적인 결단이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현실적인 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난 그냥 사임할래 이랬더라고요. 이렇게 협상을 제대로 못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내지 못하면 그 대표는 사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분은 관료죠. 정치인이라기보다 관료 출신이고 그래서 이분이 나름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동안에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은 다른 데로부터 오다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협상에 임했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협상에 임했다면 이런 상황은 안 나왔겠죠. 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또 어느 정도 양보를 일찍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야기가 사실 나름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추경호 원내대표거든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좀 손 좀 떼야 될 때서는 손을 좀 떼란 말이야. 국민의힘까지 망하게 하지 말고 국민의힘 당연히 망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파트너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정치는 상생이거든. 서로 잘 되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완전히 다 뭉겨버리고 싶겠습니까? 아니지겠죠. 서로 협상 파트너거든요. 그들은 같은 정치인들이고 다른 데서 만나면 또 자기들끼리 또 엄청 친해요. 근데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상마저 제대로 못 해본 이유는 누군가가 위에서부터 다른 데로부터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한테는 못 해보겠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라도 받자. 이러니까 또 추경호 원내대표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나도 사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좀 아깝긴 하죠. 뭐 그분은 괜찮은 분인데 그렇다고 뭐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 중에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괜찮은 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몰라요. 사람 속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겉으로 좀 드러난 것이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다고 또 갑자기 추경호가 뭐가 좋냐 하면서 저를 너무 욕하지 마세요. 추경호가 또 윤석열보다는 낫잖아요. 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21일 재병 특검 입법 청문회 보셨죠? 여기에서 뭐 하루 종일 난리가 나고 위증 하고 싶어서 증인 선서도 안 하고 한 그런 이 쪼무레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청문회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경태 의원인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과 그 신범철 전 차관 이거 설전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단답형으로 설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던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범철 전 차관이 제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한 것이다. 8월 2일 대통령의 전화, 이 서로 신범철 차관하고 그 전에 이종섭과 통화하고 또 임기훈과 통화하고 계속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과정에서 장관이 이종섭이가 저기 우즈벡인가 어딘가 가 있으니까 신범철 차관과 통화를 한 거야. 근데 그 통화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신범철이가 사건 기록 회수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정직한 답변을 해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이 개입은 한 것 같은데 이게 한 거야 만 거야? 실체가 없어 어떻게 된 거지? 라고만 계속 이제 생각해 왔었는데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그거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한 전화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낭중지추라고 그러잖아요. 뼈초간 송곳은 어디에 넣어도 다 삐쭉 나오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감이다. 이것이야말로 탄핵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저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탄핵이 시작됐다. 탄핵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다음 대표로 출마하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탄핵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지 않는다. 차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라 아는 거야.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되겠구나. 차상병 특검과 관련 어제 금요일 날 그걸 보고 나니까 나경원이도 그래도 국회의원 오래 했잖아요.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뒤가 물러가지고 자꾸 저렇게 뒤로 빠지고 저쪽에서 용산에서 기침 한 번만 하면 바로 깨갱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정치적 감각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볼 때 탄핵이다 라고 본 겁니다. 왜냐? 말은 거꾸로 돌려서 했죠. 지금 차상병 특검을 민주당이 저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신범철 차관이 한 이야기. 사건 기록 회수를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탄핵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헌재에서도 그런 것은 탄핵으로 마지막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특검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CBS에 나와서 나경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차상병 특검 이것은 전국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 그 말이거든요. 네. 탄핵으로 간다 이제. 그리고 탄핵으로 가도 국민들 역시 탄핵으로 갈만해 라는 생각을 지난 21일 차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도 모두 다 인식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제대로 된 특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안 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 찬성을 해서 탄핵으로 갔던 점 이 부분을 안다면 민주당이 정의롭게 정도로 간다면 탄핵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